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95세의 노의사 김성훈입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보며 저는 인생의 지혜와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특히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며 짧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오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삶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노년이라는 여정에 밝은 지혜의 빛을 비춰드리고 싶습니다. 70대는 인생의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중년의 노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쉽게 상하듯이 노년의 건강은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95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 7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최악의 습관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설계하고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최악의 습관 1. 사회적 고립과 단절,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들어 외로움을 자주 느끼시나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은퇴 후나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데 이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많은 70대 분들이 은퇴 후 직장이라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정서적 지지 기반마저 약해지면서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 같지 않아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 인간은 서서히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사회적 고립이 노년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며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 질환, 그리고 우울증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연결이 단순히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마치 생명줄과 같이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0대가 되어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시간을 얻었지만 집안에서 홀로 TV를 보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요. 처음 며칠은 편안하고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활력을 잃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마치 섬에 홀로 갇힌 것처럼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곧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고독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사회적 고립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건강을 해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먼저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뵙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잊고 지냈던 소중한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최악의 습관이 운동 부족,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진다. 혹시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집니다. 이는 균형 감각 저하, 골절 위험 증가,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추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도 꾸준히 관리하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몸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0대 이상 노년층에게 매일 최소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체조 등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여 낙상 예방과 골 건강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령 들기, 밴드 운동, 혹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튼튼한 다리처럼 꾸준한 운동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활기찬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며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처럼 운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최악의 습관 3. 영양 불균형, 몸의 기초가 흔들린다. 혹시 여러분은 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단맛이나 짠맛에 길들여져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치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집니다. 특정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들이 입맛 변화, 소화 능력 저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마치 부실한 재료로 지어진 집처럼 영양 불균형은 우리 몸의 기초를 흔들고 각종 질병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생선, 콩류, 살코기 등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며 오메가-3 지방산은 뇌기능 개선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다채로운 색깔의 팔레트처럼 다양한 식품을 통해 우리는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은 영양가는 낮고 칼로리는 높아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가 과다하면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고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마치 몸에 녹슨 쇠처럼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우리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특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습관 4. 수면 부족, 몸과 마음의 휴식 부족. 혹시 여러분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루거나 잠들어도 자주 깨는 등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수면 부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며 밤에 자주 깨는 등의 수면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면 부족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의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우리의 뇌 기능을 회복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밤새도록 도시를 청소하는 것처럼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다음 날의 활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집중력 감소,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화되어 각종 감염 질환에 취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도 증가합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저하시키고 건강을 해칩니다. 70대 이후에는 더욱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며 편안하고 어두운 수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치 엔진을 정비하는 것처럼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최악의 습관 5. 삶의 목적 상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삶의 의미나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하루하루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보내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무의미하게 만들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 가족 구성원의 변화, 신체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삶의 목적을 잃기 쉽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에서의 성공, 자녀 양육 등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활력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수명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이 없는 배처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활짝 핀 꽃처럼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선사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작은 목표부터 세워 실천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도전하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은 우리에게 설렘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노년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